자리 먼저 섭섭하시고. 네, 감독님부터 그러면 한 분씩 기자님들께 인사하시고 자기소개, 개봉 소감까지 한 번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화 만든 장현상 감독입니다. 작년에 찍은 영화인데 그렇게 긴 시간 지나지 않고 이렇게 개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비크러쉬 1위에서 진산 역할을 맡은 공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많은 분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얘기 나눴으면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비크러쉬 헤이리에서 현아 역할 맡은 이미지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연 역할 맡은 박소쟁입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민구 역할을 맡은 조승구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가족 같은 분위기로 네, 지금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승리 역할 맡았던 배우 김등식이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먼저 기자분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은 먼저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생각해 주시는 동안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감독님께는 일단 좀비크러쉬 헤이리가 이제 헤이리 마을에서 자란 진선, 현아, 가연을 중심으로 이제 이어지는 영화인데 이 세 친구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이유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같이 캐스팅 관련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오랜만에 고향인 헤이리에서 모였는데 좀비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컨셉으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신나는 모범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배우분들께는 공민정, 이민지, 박수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민정 배우님은 이제 의리 있는 리더 캐릭터를 맡으셨고, 이민지 배우님은 박학다식한 직장인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박수진 배우는 좀 엉뚱함이 매력적인 썬드라 카페 주인으로 열연하셨는데, 세 배우들이 이제 연기한 각 캐릭터에 대해서도 어떤 생각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친구 연기를 함께 세 분이 하셨잖아요. 그 호흡은 어떠셨는지 한 말씀씩 공민정 배우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진선이는 가장 좀 중심을 잡아주는 인물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친구들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정의롭고 좀 의리 있고 같이 가려고 하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촬영했을 때는 같이 어떤 호흡이 어땠냐고 여쭤보셨나요? 일단 그때 처음 만났었는데 민지 배우랑 원래는 이제 바꿨고 수진 배우랑 처음 만났었는데 저랑 나이가 이런 거 말해도 되지 나이가 실제로 같아요. 그래서 너무 처음부터 너무 친근했고 친구로서 만난 느낌이 있었고 작업하면서도 호흡이 너무 잘 맞았고 저희 셋이 거의 그냥 진짜 의지하면서 좀비를 물리치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영화 촬영 안에서도 의지하고 재밌게 매일매일 놀듯이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네? 바로 저로 넘어오는 건데. 네. 일단 현아 역할 같은 경우는 이 두 캐릭터랑 다르게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장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학다식까지는 아니고요. 항상 뭔가 시간이 남아들어서 유튜브나 인터넷을 보면서 정보를 습득한 어떻게 보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타쿠 기질이 있는 친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제 주변의 직장인 친구들도 그냥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긴 하지만 굉장한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자격증 습득부터 시작해서 제 친구들을 많이 본따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연기는 두 분은 동갑이신데 제가 조금은 어리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금 어린데 제가 염치 없이 이제 동갑 역할을 해서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또 잘 알고 있고 또 친한 배우 두 분이랑 같이 한다 그래가지고 현장도 너무 재미있게 잘 찍었던 것 같아요. 가연이만의 약간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친구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촉이 굉장히 뛰어나고 촉에 많은 의존을 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뭐 유튜브 같은 것도 하고, 삶을 좀 즐겁게 살고 싶은 열망이 가득한 친구인 것 같고요. 모든 일에 나만의 색을 섞어서 행하고자 애쓰는 친구라서 마치 제가 원래 그런 생각을 하는 특이한 아이인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케미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제가 워낙에 너무 아끼고 자주 만나서 사심으로도 친한 민지 배우와 그리고 또 민정 배우도 만나서 굉장히 친해져서 사실 셋이 뭐 나이를 떠나서 너무너무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라 좋은 케미가 있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어서 조승구 김준식 배우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조승구 배우님은 탈을 쓴 꾸물이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탈을 쓰고 이제 연기하시는 게 좀 어렵진 않으셨는지, 그리고 김준식 배우님은 좀 순수함이 매력적이었던 카페 사장 승기 역을 맡으셨는데 그 캐릭터 두 분 다 표현하시면서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좀 제가 이 꼬물이라는 탈을 쓰고 계속 이제 극중에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액션도 좀 하고 했는데요. 그 사실 꼬물이 탈이 이제 저희가 자체 제작 주문을 해가지고 이제 한 100만 원 돈 들여서 이제 그게 이제 좀 고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게 약간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이게 안에서 써보니까 본드 냄새가 조금 많이 나서 좀 어지럼증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계속 맡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돼가지고 본 촬영 때는 뭐 크게 무리 없이 촬영 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꾸물이라는 이 탈과 민구라는 역할은 진짜 그냥 되게 영혼의 파트너로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 꾸물이라는 탈이 그냥 일종의 뭐 돈 벌려는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를 이제 유튜브를 이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이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이 꾸물이라는 탈과 되게 이제 교감이 잘 되면서 뭔가 이제 영혼의 파트너로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되었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순기 역할도 그 가연이라는 역할과 비슷하게 특이한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가연도 뭐 산드라의 축복에 함께 하길이라는 대사를 하면서 특이한 제스처를 하면 저도 같이 받아서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 특이한 캐릭터였던 것 같고, 감독님이랑 같이 어떤 재밌는 제스처를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만들어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기자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일단 조력자 캐릭터도 나오고 카메오 출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특히 SBS 개그맨 출신으로 잘 알려진 김기리, 홍윤아, 조훈, 이선미님을 모두 캐스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반가우셨을 테니까 캐스팅 과정과 각각 어떻게 캐릭터를 정해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캐스팅 관련해서 아까도 질문해 주셨었는데 먼저 저희 여주인공 분들 캐스팅 말씀드리면 원래 공정 배우님하고는 알고 있었고 근데 자주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건네면서 진선이란 역할에 너무 어울리신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받아주셨고 그리고 이민지 배우님하고 박서진 배우님은 저희 스태프들 회의를 한 다음에 정말 어울릴 것 같은 배우를 그 명단에 한 2명 정도, 3명 정도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민지 배우님이 있었고 다행히 또 받아주시고 그리고 같은 소속사에 계신 박서진 배우님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렇게 최고의 캐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는데 캐스팅이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면상들의 조은님, 이선배님은 이제 조승구 배우의 지인분이어서 그렇게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명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섭외를 해서 경찰이라는 작은 역할이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 좀비가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것도 재밌게 보여주는 그 역할을 맡아주셨고 그리고 김기리 배우님은 오늘 오셨어요. 저기 뒤에 앉아 계시는데 김기리 배우님은 저희 군대 선임이셨고 네, 선임이셨고 굉장히 그때부터도 영화에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 이후로도 제 첫 번째 영화 네버다이 버터플라이 할 때도 그 감상평을 굉장히 잘 남겨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잘 지내고 있다가 이번에 특수요원이라는 역할을 정말 짧지만 제안했는데 해보겠다 그리고 안 웃겨보겠다 진지하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그 결심을 가지고 이 작업에 임하게 됐고 그리고 홍연아 배우님도 이제 김기리 배우님과 조승구 배우 통해서 연락이 닿았는데 또 흔쾌히 해주신다고 좀비 너무 하고 싶었다고 그러면서 영화 촬영하는 중간중간에도 굉장히 재밌게 액션 스쿨에서 액션 연기도 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참여하시면서 기대치 못한 그런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저쪽 끝에 질문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맥스무비 이성주라고 하고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감독님 그리고 이민지 배우님, 박서진 배우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 이런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넘치는 영화를 좀 오랜만에 봐서 한편은 낯설기도 한데 또 반갑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었어요. 영화를 기획하신 계기랑 메시지를 어떻게 좀 관객에게 전하고자 싶으셨는지가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 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요. 그리고 이민지 배우님은 극중에 이제 액션을 조금 남다르게 잘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그리고 박서진 배우님도 영화 출연하신 계기랑 이제 출연 소감 아까 캐릭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독님부터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네. 저는 이번에 5번째 영화인데 첫 번째 영화를 만드는 마음으로 돌아가서 영화 만드는 것만으로도 좀 재밌는 그런 코미디 영화를 만들고 싶다. 다 함께 친한 팀원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이번 영화에서는 이제 다른 영화들과는 다르게 이 캐릭터들이 성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미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자기만의 길을 가고 있는 캐릭터들이 이 좀비 사태라는 상황을 겪게 되면서 빛을 발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코로나 상황이 겹치면서 저 자신도 이 영화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는 다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길을 꾸준히 가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긴 어두운 터널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위로를 저도 받았는데 그런 희망의 메시지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합류하게 되고 영화가 촬영하기 전까지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가지고요. 액션 스쿨에 가서 이제 배우긴 했는데 되게 횟수가 많지가 않았어요. 워낙에 바닥에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액션 스쿨에서 배우면서 이제 저 자신도 조금 재미를 느끼긴 했고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짧은 시간에 하는 것에 비해서는? 되게 잘해요. 잘했어요. 멋있어요. 저 기회만 된다면 이제 또 기간도 길어지고 한다면 나중에 정통 액션 부분에도 한번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능력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강 교수. 캐릭터. 저는 사실 가연이는 함께라는 건 되게 소중해라는 생각이 강렬한 친구인 것 같고, 또 나만의 것으로 나인 채로 주변과 세상에 쓰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후루두 뚱땅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스 만들고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나는 나만의 것을 고집하고 또 그 안에서 쓰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사는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면에 되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큰 만큼 사실은 그걸 표출하기보다 주변을 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뭐 이런 걸 자꾸 추천한다든지 남을 챙김으로써 나를 자꾸 채우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친구인 새 캐릭터에 어우러질 때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되셨을까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분 손 들어주시면은 네, 저 뒤쪽에 기자님 손 드시는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이성필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배우들께 다시 질문드리겠는데요. 일단 감독님께는요, 지금까지 나온 좀비 영화 중에 최저예산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좀비 영화를 지급하게 됐을까 궁금해지고요. 나름 또 영화 안에 그 사회 문제와 청년 문제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평소 관심사 있는지 궁금하고요. 배우들께 공통 질문인데요. 이 좀비 영화 장르에 대한 매력이랄까요? 출연하시면서 좀 느끼신 게 있는지, 동시에 또 캐릭터 분석하시면서 각자의 좀 청년 문제, 또는 각자 개인의 좀 처한 전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좀비 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맨 처음에는 정말 그 팀원과 함께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어떻게 하면 저예산인데 임팩트 있는 좀 영화를 만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좀비 영화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떻게 보면 다른 팀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은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비 영화들을 보는데 평소에 뭐 재밌게 봤던 것들은 좀 진지한 좀비 영화들이었어요. 나는 전설이다 라든가 워킹데드라든가 그런데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을 찾아봤는데 새벽의 황당한 저주 찾아보고 원머니스도 보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재밌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좀 좀비를 대하는 태도가 좀 너무 과격하다는 거부감이 또 들고 그래서 좀 따뜻하고 재밌는 좀비 영화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강하고 막 엽기적인 유머가 아니라 좀 잔잔하고 잔재미가 있는 그런 유머로 채워나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고요. 뭐 메시지에 관련해서는 메시지라기보다 이제 그 현재를 담아내는 걸로 것까지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좀 국소적인 문제긴 하지만 헤일이 내부에 있는 그 예술 마을인데 예술이 너무 없다는 게 그 헤일 마을의 예술적인 전시나 아니면 공연이 너무 사라졌다는 게 헤일이 예술 마을이 봉착한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살짝 그 현재에 대해서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네, 배우분들 대답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좀비 영화를 만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연기할 때도 보통 제가 주로 맡았던 캐릭터들이 좀 현실감 있거나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룬 영화가 많았는데, 특히 이건 장르물 중에서도 좀비 장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촬영하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는데, 사실 우리 좀비들이 되게 막 무섭지도 않고 되게 귀엽잖아요. 실제로 앞에 있어도 너무 귀엽고 무섭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막 진짜 막 이게 정말 있는 일이라고 믿어야 되고 연기를 해야 하다 보니까 가끔 이제 현실 자각탄이라고 하나요? 현타가 왔다고 할까? 그런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믿고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런 경험이 저도 처음이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상상으로 좀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러니까 좀비를 보고 놀라기보다는 좀 진짜 정말 무서운 뭐 귀신이 나타났다, 혹은 뭐 정말 막 너무 징그러운 사람이 뭐 이렇게 앞에 나타났다, 좀비가 나타났다 이렇게 믿고 상상으로 많이 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질문에서 각자 개인 캐릭터의 전사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셨고, 혹시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셨는지 질문 주셔가지고 그것까지 5 배우분들 다 한 말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사. 저는 기본적으로 다큐멘터리 감독이고요. 파주에서. 그리고 이제 예술 마을에서 이제 작가들을 이제 취재하고 어떤 작가들이 있나 이렇게 관심이 많은 인물이에요.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파주 헤이리에는 이제 옛날에는 전시라든지 미술 작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술 활동이 많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고, 그거를 영화에 담고 싶다. 그래서 저는 사실 파주에 사는 사람은 아니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겠다 그런 느낌보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제 취재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만 초점을 좀 맞췄던 것 같습니다. 일단 초저예산 좀비 영화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단편 영화를 제외하고는 초저예산 이제 좀비 영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의 수공업 같은 느낌으로 이제 좀비 역할로 해주신 분도 그렇고 이제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이게 저예산인 걸 알지만 이 뭔가 작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좀비 역할 해주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너무 열정적으로 연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이게 하룻밤에 일어나는 일이어가지고 그 좀비 역할 해주시는 분도 밤늦게 와가지고 새벽 내내 촬영하고 이제 분장 다 치우고 이제 집에 가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진짜 고생이 너무 많으시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찍을 때는 민정 언니가 얘기한 것처럼 너무 이게 무서워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사실 영화를 보면 너무 행동들이 귀엽잖아요. 좀비를 해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찍으면서 NG를 좀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어쨌든 예산은 저예산이긴 하지만 좀비 역할 해주시는 배우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던 것 같고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파주 헤이리 이야기는 감독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저는 사실 잘 모르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리고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도 저도 청년이긴 하지만 사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감히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일용직 노동자이기 때문에 간택당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불안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 캐릭터가 각자 청년 문제에 있어서 한 부분씩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맡은 현아라는 캐릭터는 같이 파주에서 자라고 어쨌든 자기만의 꿈이 있었던 것 같지만 포기를 하고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 그런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언니 역할 이름이 죄송합니다. 진성 같은 경우는 과도기에 있는 청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모님은 반대를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의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 과도기에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가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펼치는 그런 청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뭐 과도기나 어떤 청년의 일부분을 각자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비 왜 하게 됐나고 했었나? 네? 왜 하게 됐었나고 저희가 좀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좀비라는 것을 그리는 영화에 하게 됐다는 거에 대한 굉장한 기대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배우 일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산에 대한 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 박소진은 되게 막 징그럽고 짐승 같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 좀비의 몸짓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서 봤는데 막상 이제 좀비 씬을 마주했을 때에 그 감독님이 그리는 가연이라는 캐릭터의 좀비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함께라는 건 되게 소중하고 중요해라는 여기 나오는 모든 좀비들이 되게 한 가지에 집착하는 좀비들이거든요.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했나 봐요. 그래서 막 크게 평소에 공격성을 띠지도 않고 잠시 반인 반좀비가 됐을 때도 친구들과 함께 부르던 그 함께였을 때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노래를 하기도 하고 가장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마지막에 홍유나 좀비 씨 존칭을 어디다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유나 씨에게 공격을 할 때도 사실은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방어적이고 가장 공격적인 것을 드러내는 그래서 뭐 우리가 되게 고퀄이다라고 말하는 좀비는 아닐 수 있으나 이 저예산에서만 해낼 수 있는 그런 위트 있고 되게 소중한 것을 다르게 풀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제가 가연이가 가지고 있는 그리는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년 문제,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것을 완전히 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요즘은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힘든 시대이고 유난히 몸도 바쁘다 바쁘고 현대사회지만 그리고 그래서 가연이가 되게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입고 헤이리로 돌아가서 나는 나만의 것을 하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아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에는 멀쩡하게 직장을 다니고 하지만 사실 나는 누구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조사하고 그거에 재미를 느끼며 사는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진선이 같은 경우에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그래도 흔들림 없이 갈래라는 것을 그리는 캐릭터일 수 있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혼도 했고 세상에 많은 풍파를 겪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마음의 가장의 위로는 나의 고향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만의 마녀 카페나 친구들이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마음적인 것들을 그린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설정상 이혼하고 거의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걸 겪고 이제 헤이리로 돌아왔다는 컨셉인데 이혼하고 돌아왔던 컨셉인데 사실 이번 버전은 이혼에 대한 건 없어요. 진짜요? 아, 네. 어쨌든 네 캐릭터 저희가 얘기할 때 캐릭터는 그거였어요. 네, 맞아요. 죄송해요. 네, 그래서 제가 민지한테 그러거든요. 야, 남자 다 별거 없어 이런 말 하는. 맞아요. 우리의 그게 그거예요. 맞네. 네. 그게 전설. 그거예요. 그래 맞아요. 전설 그런 이제 그건 나. 네, 조승우 배우님, 김준수 배우님도 캐릭터 전사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정말 장난을 치고는 정말 역대급 최저예산이죠. 네, 정말 힘들게 사실 저도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전 작업 때 장현상 감독님이랑은 조금 친분이 있어서 프리 때부터 같이 이렇게 스텝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네,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이제 제일 1순위로 걸렸던 게 이제 예산 문제였죠. 이제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예산이 조금 더 이렇게 좀 많고 하면은 이제 좀비 하시는 분들도 좀 이렇게 트레이닝 전문적으로 받아서 말씀드리겠지만 킹덤이나 저희가 워킹데드처럼 정말 전문화된 어떤 이런 표정이나 행동을 이렇게 좀 배워가면서 좀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게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바에야 제가 그냥 좀 우스꽝스럽게 B급으로 아예 가버리자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이제 좀 지인분들 좀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우스꽝스럽게 좀 약간 좀 비교를 하자면 좀 새벽에 황당한 저주 같은 좀비물 느낌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진짜 한동안 아까 민지 씨가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우리 좀비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이렇게 열악한. 중간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제 제가 간의 수공업이라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두 분도 그렇고 저희 영화에 좀비로 출연하시는 분들 중에 스텝으로도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붕대 들다가 이제 좀비 분장 받고 좀비 역할을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을 정도로 정말 이제 스텝분들도 그렇고 이제 예산도 너무 부족하고 이제 시간도 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좀 고생한 쌍방? 다방면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 지금 너무 이른 아침이어가지고 여러분들 힘드시죠? 죄송합니다. 여기 다방면으로 좀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영화입니다. 하여튼 좀비 역할을 승우 배우님의 지인분들이 많이 올라오십니다. 제 학교 후배들을 좀 많이 썼습니다.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또 끝나고 또 이렇게 커피도 많이 사주고 좀 이런 걸로 좀 물질적으로 좀 대신 이렇게 많이 좀 해주긴 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학교 후배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 청년 문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약간 좀 범위가 좀 포괄적이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냥 민구 역할로 봤을 때는 이제 이 친구가 원래 이제 배우가 정말 유명한 배우가 꿈이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요즘 흐름이 이제 유튜브라는 채널이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통해서 이제 조금 인지도를 쌓아서 이제 구독자 수 늘리고 조회수 늘리면은 이제 돈 좀 많이 벌겠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를 청년 문제로 이제 가지고 온다면은 요즘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위에서 막 이렇게 유튜브 쪽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근하기가 되게 쉬워 보이니까 좀 그런 식으로 뭔가 나도 이렇게 유튜브를 한번 해서 대박이 나면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막상 근데 또 현실은 조금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뭐 청년 문제라고 하면은 민구 입장에서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프리 때 연출부를 같이 하고 이제 후반 때 편집도 같이 하면서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었는데 이제 뭐 편집을 하다 보면은 재밌었던 부분은 이제 좀비 무리들을 보면은 다 좀비 무리들이 다 젊은 친구들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참 저희도 예산이 부족하고 하니까 최대한 잘 찍어 보려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숨기라는 역할의 전사라고 하면은 산드라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네, 하는 역할이라서 왜 내가 존경을 할까 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헤이리 마을이라는 곳에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지만 내가 맞다고 하는 길을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는 모습에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존경하지 않았나 그런 전사를 가지고 연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무리 인사 짧게 한마디씩 하고 그 다음에 포토타임 준비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많은 질문이 있으셨겠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뜨거운 관심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전 영화랑 뭐 저의 지난 시간 속에서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2시간 가까이 극장을 지켜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한편으로는 좀 죄송한 생각도 들지만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아니요. 갑자기 떨리네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저희 영화를 위해서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민정 언니처럼 좀 죄송한 마음도 좀 있고요.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에는 워낙에 이제 퀄리티가 좋은 이제 영상적으로 되게 좋은 영화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정말 도전적인 영화죠. 이제 그 감성을 밀고 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드는데 이런 영화도 한 번쯤은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감성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왜 웃으시죠?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관심 갖고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뭐 저희가 아까 지나가듯 말했지만 정말 간의 수공업 같은 느낌이 컸는데 이렇게 또 관심 받을 기회가 생겨서 좀 또 다행인 것도 같고 이렇게 함께 하면서 애써서 만드는 그런 팀들도 있다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세 관람가예요? 15세 15세 아가들이 보면 좋아할 것 같았는데 제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영화잖아요. 네, 아쉽네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좀 앞서도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자리 이렇게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관심 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참 이게 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게 참 극장 개봉도 참 쉽지 않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개봉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좋은 또 글 많이 써주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홍보해 주시면 너무 더 감사드리겠고요. 네, 저희 영화 더 앞으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뭐 저희 예산이라고 하지만 또 독립 영화만의 어떤 맛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한번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2시간이라는 긴 영화를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글 많이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우 감독님들 잠시 뮤트들에서 기다려주시고요.